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 선생님으로 인해 누군가는 작가가 됐을 거고요. 누군가는 과학자의 꿈을 꾸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글로벌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선생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멋진 선생님,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이런 선생님 한 분쯤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그런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내년 인천교육감에 출마를 하시면서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이현준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STN 스튜디오에 선생님을 모셨는데 평상시 뵐 때랑 또 다르게 좀 경직된 느낌이시거든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방송 나오는데 긴장되죠. 네, 그래서 네. 저희 또 이 방송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자가 된 지 딱 2주 지났습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34년 6개월, 약 35년 동안 교편을 잡고 그 가운데 7년 반 동안 학교장 역할을 잘 마치고 지난 8월 30일 은퇴한 전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이현준입니다. 네, 너무 멋있게 34년 6개월 정확하게 정말 한 30년을 넘으면 다들 장인, 명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계의 명인이십니다. 그럴까요? 교육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평생 교육이라는 게 가치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준 선생님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카메라를 통해서 처음 본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 새롭게 또 교육과 관련돼서 또 다른 포부를 가지고 교육감에 나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나는 교육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포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교육의 답을 찾았어요. 사실 공교육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불신받고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 다 뺏기고 또 학생들이 또 교사들도 이제 학교 현장 이탈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국에 있는데 제가 학교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 찾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가슴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학교에 오는 것을 열광하고 기다리는 학교가 됐었어요. 그런 게 지금 현실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런 학교의 어떤 모델 가지고서 인천 교육을 좀 확산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교육감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퀘스천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게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가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학교 오기를 좋아하고 마음속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오고 싶은 그런 학교, 혹시 아이돌 키우는 학교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 원래의 본연의 학생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학교로 만든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숨은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한 2개, 3개 정도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장 2년차 때로 기억이 돼요. 출근길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행복할까? 재미있을까? 성장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고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내리감리교회라고 그래도 커다란 교회, 거기 이제 장로인데 교회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런 그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재미없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학교 애들이나 똑같더라고요. 네.
그럼 왜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저성장인 늪에 빠져 있고 재미없을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고 성장했었고 그때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한 것으로 내가 교장을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진행이 되다 하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재밌고 성장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셀프가 있었던 거예요. 셀프. 스스로 하는 거. 지금의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학습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가 재미있어야지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엄청난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고급진, 아주 기름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은 정작에는 재미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것들이죠. 왜 그럴까? 스스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기 가슴에 스스로 불을 지피면은 이 불은 꺼지지 않는데 이걸 부모님이 불을 지펴주고 선생님이 지펴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꺼지는 거예요. 오, 또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확 이렇게 그 느낌이 와닿는데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셀프로 아이들이 관심이 학교에 오는 게 관심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학교에 와서 불을 지피고 안 꺼트리면서 즐거워하면서 학교에 오게 됐는지 딱 그 노하우.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다 모았죠. 2학기 준비할 때 선생님 다 모아놓고 그만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만합시다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뭘 갑자기 그만하자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열심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더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이들을 회방하는 거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네임택까지 다 만들어줘요. 사물함에 붙일 네임택도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을 하고 이쁘게 도안을 해서 출력해서 코팅해서 붙이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선생님 스스로 나는 참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관리자들도 참 좋은 선생님이다 칭찬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열심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사의 역할을 좀 줄이자. 애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장명을 했죠. 제가 장명을 잘하거든요. 자율성장문화학교. 오, 자율성장문화학교. 네. 자율 잘 알잖아요. 그죠? 자율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고 그걸 통해 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축적돼야 된다는 거죠. 오,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문화로 축적된 거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 뿌리가 깊거든요. 그런 우리 학교 안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 성장하게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고 그다음 이제 상징적으로 용의 규정도 없애자. 네. 그래서 교복은 국가에서 줬으니까 우리가 교복은 잘 입히고 파마도 염색도 화장도 장신구도 한번 허용해 보자. 진짜 개방학교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타투라든가 이런 문신 같은 건 허용하지 말고 나머지 다 허용하자. 네. 우리 아이들이 이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못으로 우리가 그걸 막으냐. 교문만 벗어나면 아이들이 다 버스 손잡이 같은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성실하거나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교회 오면은 다 버스 손잡이 하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링기 거리를 버스 손잡이라고 말씀하시는 열린 교장 선생님이셨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만 눈에만 벗어나면 학교 일탈에만 벗어나면 다 누리고 있는데 규정을 해서 제한하겠다고 해서 학생들하고 아침부터 그렇죠. 그 전력인 누수거든 에너지인 누수예요. 애들이 그거 가지고 늘 씨름하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학습하고 진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에 이게 규정에 벗어났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늘 싸움 아침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만하고 애들한테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자율성장문화학교 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절대 폄하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지 않은 거라고. 니네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져버리면은 그때 교육은 끝난 거라고. 너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거기밖에 안 해요. 거기밖에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믿자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지 않고 어리숙하지 않다고. 그 아이들에는 그 마음에 심지가 있고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풀어놔도 애들이 그걸 스스로 지켜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자율성장문화학교를 만들고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권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혼날 일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교장 선생님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율성장문화학교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믿기 때문이다. 아,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자율성장문화학교니까 체육대회 때 우리 선생님들 손 하나 까딱대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 종목 계획하고 예선전하고 진행하고 청소까지 아이들한테 다 하게 하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할 때도 좋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 때 그 체육대회는 그냥 잔치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냥 박수 치면 박수 치고 나와서 뛰려면 뛰십시오. 애들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연예인입니다. 다 잘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체육대회만 보면은 이 영어 학교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를. 아, 이 학교가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단연간 아이들이 훈련되고 이렇게 된 문화로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됐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율 성장의 핵심 키는 믿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믿어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자정작용을 해서 원 길을 간다라는 그 본연의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가치들을 실제로 전체적으로 좀 확장해 보고 싶다. 이런 그 포부가 아마 이번 교육감 출마 선언의 핵심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새롭게 이 아까 실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되게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다니시면서 찍었던 실제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 소식부터 해서 지금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달동네가 있습니다. 숭이동, 숭이 3동 109번지 그 집원 가지고서 그 동네에 브랜드가 됐어요. 우리가 109번지 그래요. 또는 이제 전도강고개, 그러니까 지금 도원역 위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아주 오래된 수도곡선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아주 오래된 달동네예요. 인천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고 좀 무서웠어요. 좀 힘 있고 좀 무서운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다른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동네.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그 109번지 전도강고개 밑에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집이 또 외가댁이 아직까지도 그 동네가 재개발로 헐렸지만 남아 있어요. 그 집이. 어렸을 때 늘 뛰어놀던 그런 제 발자국이 그냥 골목마다 수북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되는 거예요. 재개발되니까 그 전에 이제 댐이 건설될 때 마을이 수몰되잖아요. 그 수몰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들 제가 늘 봤었어요. 내가 살던 동네 그 109번지가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그 수몰되는 마음, 그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이 동네에 살던 많은 어르신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이걸 추억하고 그리워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동네를 다 찍어놔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좀 사명감이 생겼어요. 나를 위해서도 찍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동네 찍어놨었는데 제가 퇴임을 이제 앞두고서 이거 가지고서 한번 전시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좀 소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전을 한 거죠. 네. 사진전하고 사진전할 때 그래도 또 학교에서 있었던 추억들도 또 교장실에서 집무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진들 찍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해가지고 퇴임 기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집으로 해가지고 책도 하나 발간을 하고 이제 학교 현장 떠났으니까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좀 홀가분하기도 해요. 전에는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발걸음하는 것들도 제한적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자리에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천에 많은 자리에 가서 또 봉사도 하려고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상반기 때 인천 교육의 미래라는 포럼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포럼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전신이었던 인천 교육의 미래 이 포럼을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넥스트 인천교육.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상임 대표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교육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또 세미나하고 그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넥스트 인천 교육의 핵심 철학은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럼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봉사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또 교장 선생님 시절 또 실제로 한 봉사 단체의 회장님이셔가지고 또 인연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봉 이름하여 아름다운 기부 봉사단. 네, 그거 약자인데 저는 아프리카 기부 봉사인 줄 알았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쪽을 봉사를 하셔가지고 아기봉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우리 아기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기부와 봉사를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자생단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케냐에 우물 파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리랑카에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직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쳤다가 우리 조현심 작가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좀 영역을 좀 넓혔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지만 아주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런 좋은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봐요. 회장일 때 뭐 이렇게 열심히 못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회장 물러났지만 이제 회원으로서 아기봉 회원들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해외에 또 봉사, 교육 봉사를 간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스리랑카에 이제 또 가서 학교 세우는 일들도 또 도모하고 봉사할 텐데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스리랑카 가서 하는 봉사들도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리랑카 교육 봉사에는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아이들 교육할 때 보조교사로 같이 하고 지금 몰디브가 이렇게 물에 잠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연결해서 거기까지도 같이 가볼 생각인데 혹시 방송 보시고 나도 그 교육 봉사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브랜드와 관련돼서 그 방정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질문이 존재합니다. OT. 자, 그래서 첫 번째 T는 탤런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지금의 이렇게 그 교육이라는 분야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T는 트레이닝. 고수는 나름대로의 훈련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런 고수의 훈련법 세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여쭐 거고요. 네 번째 T, 타임, 긴 시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노하우와 방법 이유에 대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T,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때를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이 기본 방정식 OT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 탤런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재능이 있었다. 뭐든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셔서 지금의 이렇게 이 길로 오시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삼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입장을 많이 살펴보고 좀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들만 보고 판사는 맨날 도둑질한 사람 보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에 이제 꽂혀서 왔어요. 저보고 야 현준아 너 다른 직업 말고 너가 학교 선생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렸을 때 그 말씀하신 게 이게 탁 와닿았어요. 와닿아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사실 교사 되는 게 그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는 것은 공기업에 도전하는 거다. 왜냐면 공기업은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그 학교의 브랜드가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저는 한강을 넘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한 것만큼 보상받는 거는 공채 시험이다. 그 당시에 통신공사 4급 목표로 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느 때는 경기도 광주 태화산에 있는 암자에 가서도 몇 달 동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시즌이 됐는데 제가 인하대학교 상업교육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교직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 그 필수 이수해야 되는 학점 가운데 교생 실습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피할 수 없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4학년 때 취업 시즌에 한 달 동안의 교생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한 장애물이었어요. 공부하는 흐름이 깨지잖아요. 야, 이 한 달 동안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어떡하지? 그 시간도 시간, 물리적 시간도 시간이지만 흐름이 깨지니까 괜히 걱정했죠. 고민할 때 캠퍼스 안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 우리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영화여상에 가면은 교생을 날로 먹는다. 요령껏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간섭 안 하고 대충 해도 교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령껏 해서 내가 취업 준비 공부도 할 수 있다. 이게 소문 났어요. 그러니까 제 귀에 들어오니까 다 하는 거죠. 다 영화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는 티오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했죠. 가위바위보 하는데 저는 가위바위보 평상시 하면은 승률이 한 3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는 게 더 많은 기억이 나는데 그날은 제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죠. 그날 제가 이겼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가위바위보가 제 인생을 바꾼 거죠. 지금은 이제 특성화고 직업계고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그 당시엔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좀 편견이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철이 없고 험악한 애들도 많고 좀 학교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선입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를 왔는데 첫날 1학년 1반에 제가 담임 배정이 돼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생 인사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54명의 그 학생들의 눈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순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죄스러웠어요.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내가 폄하해서 실업계고 애들이라고 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라리가 많고 뭐 이렇게 편견을 가졌던 건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미안해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교생 실습이 시작이 됐는데 한 달 동안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지도교사가 고옥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반 학생들을 좀 알고 싶은데 생활지도 카드를 좀 제가 볼 수 있겠냐고. 생활지도 카드는 자필로 이렇게 뭐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네? 뭐 장래 직업 희망이 뭐고 가족사항 쓰고 그다음에 쭉 자필로 서술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거 한 장만 앞뒤로만 봐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한테 생활지도 카드 좀 제가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제가 졸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이건 지금 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으라고. 집에서 읽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저한테 반납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제 방에서 읽었죠. 54명의 학생들 쭉 거기 있는데 전 다 읽지 못했어요.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54명의 학생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가난한 흔적들을 보면서 뭐 다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뭐 했거나 뭐 외가댁 할머니랑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픔이 제 아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업 안 하겠습니다. 나 이 학교 보내주세요.
다른 학교도 싫습니다. 영어 학교 저 보내주세요. 여기 오겠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그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학생들한테 다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한 달 동안의 교생 실습을 끝내고 났더니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교생 실습할 때는 애들하고 있으면서 그 행복에 나도 그냥 자신만만하고 다 좋았는데 끝나니까 이 학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배운 분들도 아니고 뭐 힘이 있거나 빽이 있는 분도 아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기도해야겠다 해서 달력에다 77일 날짜를 계수해서 표시해놨어요. 하루하루씩 이렇게 X자로 지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학교 교사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그리고 77일째 되는 날 교장실을 찾아갔죠. 무조건 놓고 했어요. 그것도 들어오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날 77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많은 멘트를 준비했지만 교장실에 들어가면 아마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거다. 근데 그날 정말 저는 교장 선생님의 그 위엄과 교장실의 그 뭘까요? 그 아주 그냥 분위기 있잖아요. 그 조용한 적막한 그 교장실. 거기에 나는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 멘트도 못했어요. 어필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래서 아버지 문방구 하십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아,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 변변치 않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적막하게 흐르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가지. 너무 허무하잖아요. 77일 동안 기도하고 그 많은 멘트를 준비했는데 아무 내 어필도 못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등 떠밀려서 그냥 문 밖에 쫓겨나듯이 나가면서 야, 내가 77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선언했는데 이거 뭐 칼집에다 칼도 못 뽑아보고 이렇게 너무 창피하네. 아, 뒤돌아서 가지고 교장 선생님 제가 못다한 말이 됐으면 들어주실래 이걸 할까? 근데 그거 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문턱 그 사이에서 이분이 저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 2월 달에 보세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행정실 들렀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잖아요. 행정실 갔더니 행정실 직원들이 축하한다고 2월 달에 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교생 끝나고는 버스 타고 가면서 그 학교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제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학교, 아무 백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순전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하고 집하고 한 거리가 한 500m 차이 나요. 언덕을 올라가면 되거든요. 뭐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냥 단숨에 마라토너처럼 이 기쁜 소리를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가게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아버지 저 됐어요 했을 때 눈물이 왈칵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의 재능은 기도하는 거였다. 간절히. 근데 사실 거기에 이렇게 공표를 한다는 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나 혼자 마음속이 아니라 외부에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걸 하면서 플러스 기도라는 걸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럼 보통은 막 내가 뭐 교사로 채용하기로 했으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나가 이렇게 뒤돌아서 나가는 거기에다 대고 이 선생 이러면서 내년 2월에 봅시다. 그 말 한 그 교장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아 계실까요?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서기택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래도 아마 그분의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서기택 교장 선생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감사 영상 편지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물 나네. 서기택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 그날 저에게 좋은 교사가 되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에서 잘 배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라든가 가치를 보시고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인정해 주셔서 저한테 손 내밀어 주셨고 그게 힘이 돼서 저한테 그게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교장 선생님이 정말 30여 년 동안 그 당시에 교장하시면서 학교를 애지중지하셨는데 그런 학교를 이렇게 빛나게 하고 지난 8월 30일 날 자율은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생 제가 교장 선생님 그 마음, 저한테 주신 마음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을 잘 전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더 궁금해집니다. 트레이닝, 훈련. 훈련을 어떤 식의 훈련을 해서 나를 지금의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결과를 내게 됐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살았어요. 동네 어른들한테도. 칭찬은 그 아이한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더라고요. 그런 칭찬받고 살면서 저는 난 잘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또 교장 8년 하는 동안 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었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제가 남들이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 싫어요. 혁명적인, 혁신적인 이런 마인드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갈아엎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근데 그게 교육에서는 사실은 그런 혁명이나 혁신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딱 안정하고 이렇게 그런 쪽이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마치 그 기업의 스타트업 CEO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평교살 때 수업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은 회사원 같다 이런 얘기 했어요. 회사원 같다. 생각의 발상이라든가 저는 학생들 앞에 설 때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잘 안 입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다가 양복을 많이 입었어요. 그게 옷이 주는 권위도 있거든요. 애들한테 단에 섰잖아. 단에 섰는데 집에서 입던 옷, 무릎하게 이렇게 늘어진 옷, 티셔츠 늘어진 옷 입고 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등산복 입고 수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의 이렇게 갖춰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피 속에는 그런 뭔가 다른 창의적인 거,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일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발휘가 될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제 학교 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영어학교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컨택했거든요. 뭐 그림부터 조명 색깔부터 페인트 색깔부터 다 제가 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늘 잘 그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축,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단칸방에 사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불편함을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았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머리가 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한 방에서 5 식구가 사는 게.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방이 하나 더 있는 집. 그래서 제가 그림 실력이 있으니까 늘 연습장에다가 3D로 그린 입체로 제 방을.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보르노 2층 침대
처음 그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늘 그리고 지우고 늘 그리고 지우고 우리 어머니가 늘 아유 우리 집이 있었으면 그 사글세 사는 사람의 그 서러움을 한숨 쉬듯이 얘기할 때 제가 어리지만 그게 여기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내가 설계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수학을 잘했으면 이과 가서 제가 아마 건축가 됐을 때 수학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과를 안 가 문과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전어를 보면은 주택, 건축, 디자인 이런 책이 손에 들어와요. 그거 보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저렇게 하니까 참 괜찮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하면서 이제 많은 사업을 제가 따오면서 학교를 또 공간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학교를 하나하나 7년 동안 바꿔나갈 때 전혀 고단하지 않았어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의 문화를 8년 동안 바꿔서 모든 선생님들이 거기에 공감이 다 따라오고 학교 문화가 정착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됐어요. 와, 그 재능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 부분들을 직접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칭찬. 칭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 어디서 기인했느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칭찬.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하는지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칭찬으로 인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했다. 두 번째는 나는 혁명가다라고 하는 자기인식. 근데 보통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혁명적으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도 그렇게 했지만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볼 만큼 선생님은 직장인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얘기는 일반 다른 선생님하고는 달라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다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학교에 반영하기 위해서 진짜 혁명을 생각이 아니라 정말 공간으로 바꿔주신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단번에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계속 집중적으로 그걸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느냐. 근데 이게 너무 즐거우셨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즐거운 에너지가 학교 전체의 문화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계속 듣잖아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키워드 뭘까요, 선생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세 번째 키워드. 저의 성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때냐면은 교장실에서 야근할 때. 아마 이번에 사진전 할 때도 학교 추억 있는 사진 가운데 교장실에서 야근하면서 제가 이렇게 셀카로 찍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 장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걸 기획하는 거죠. 기획하고 컴퓨터 앉아서 기획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8년 동안 학교장 할 때 정말 성실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자뻑이라 그러죠. 정말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일찍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남들이 다 퇴근하고 남아서 어떤 일에 좀 몰입을 해서 기획하고 뭐 이렇게 짜내고 이런 시간들을 너무 즐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고수의 훈련법 이 세 가지가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발자국을 찍으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교장실 문을 다 개방시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들한테 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겠다. 공감과 이해가 없으면 지지가 없거든요. 그거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문만 바꾼 게 아니라 해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올해 학교 경영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부서는 어떻게 조직을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쓰겠다. 이거를 내가 연말에 내년도 정책을 다 발표를 해요. 하고 또 학기별로도 해요. 연말에 4개월 남겨놓고 학교에서
그 2월 달까지의 4개월, 그러니까 11, 12, 1, 2는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이 4개월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해 교육한 거에 대한 어떤 농사 수확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년도 조직을 짜고 내년도 또 농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을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학교에 아주 진짜 밥줄이 달리는 거예요. 학교가 밥줄이 달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야죠. 이게 맞아요. 모집이 돼야죠. 이 문제. 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로드맵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야별로 되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개월 로드맵을 제가 다 계획을 해요. 근데 이현준 교장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년도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했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은 이제 맨날 말잔치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권위가 안 생기죠. 근데 이현준 교장이 뭘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오면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조직이 바뀌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졸 취업만으로 학생들 진로를 열어줄 수는 없다. 이건 한계다. 그 정책도 수가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쪽에 일을 하려면은 고졸 취업으로 안 되는 직무들도 많다. 승무원도 있을 거고, 카지노 딜러도 있을 거고, 관광 기획업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계획 고려해서 애들 고졸 취업만 그것만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동일계 진학도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직업계획의 특성만 가지고 학생 진로 다 못 열어준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직업계획에 기반을 두되 일반고의 특성도 가져와야 되고, 외국어 교육 시키려면 특목고 과학고의 특성도 가져야 되고, 인성교육 하려면 대안학교 특성도 가져오고자.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교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비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진학부도 있어야 된다 했더니 그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주고 진학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공간이 이렇게 나오나요?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화장실 하나를 멸시를 하고 그걸 진학 지원 시스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현준 교장이 뭔가 선임들 모아놓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간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선임들이 허투루 듣지 않는 것들이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소통. 지금 저와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또 특히 이제 학교도 나오셨는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지난번 전에처럼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지금 이제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우리 조현심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우리 조현심 작가님의 그 브랜딩 책도 보면서 디지털 발자국의 그 가치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립교장님들한테도 그런 책들을 권하고 그런 또 우리 강의들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충분히 얘기했었죠. 아이들의 디지털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디지털에 내 흔적을 남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는 지금 SNS는 제가 이걸 꼭 해야지 이거 숙제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전 즐기면서 해요. 저의 생각을 오픈하는 거죠. 제 생각과 제 어떤 하고자 하는 것 방향이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거기서 이제 오픈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앞으로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도 많이 내가 다니면서 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한계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앞으로 이현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으로서 그런데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라는 또 역할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인천의 교육을 바꿔갈지 정말 기대를 하면서 소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지금까지 어쨌든 정말 청년 때부터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쭉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쉬지 않고 오게 한 힘이 있다면 어디에 기인해서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물고 같아요, 물고. 물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 이렇게 흐르는 통로잖아요, 좁은 통로. 제가 쭉 살아온 인생 보니까 그 물고 따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거슬러 가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처럼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운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 제가 교사가 된 것들도, 교장이 된 것들도, 그리고 교장하는 중에 내가 뭐 교육감이라는 거 뭐 생각이나 해봤었겠어요? 그런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 뜨거워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물고 자꾸만 터지는 거죠. 물론 나의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 사람이 가진 열심이라는 의지는 정말 이 자연 앞에서는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변죽이 심합니까? 근데 내가 인생의 물고가 트이고 뭔가 나를 뒤에서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제 운명처럼 오는 거 어떡합니까? 저거 거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물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 인생에 살다 보면 최고의 때가 최소 3번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돌이켜 생각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다. 란 게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고, 아직 안 왔다. 난 이런 때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때일 거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직업밖에 안 가졌습니다. 교사. 또 하나의 직장,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첫 직장 가서 마무리했고, 그걸 77일 동안 소원하고 내가 막 열병이 나서 상사병이 나서 그렇게 77일 동안 몸부림치는 그 청년이었을 때, 그걸 잃었을 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너무 기뻤었죠. 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데, 그때가 아주 지금 생각해도 늘 감격스럽고, 교장이 도전할 때 정말 그때도 순전하게 도전했어요. 이 학교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학교가 그때는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세상 교육을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런 학교를 이제 세상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제가 교장 공모 계획서에 타이틀을 정했어요. 신앙 교육으로 세상 교육을 압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제 타이틀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교장에 도전했고 교장이 됐고 했지만, 교장이 결정이 됐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번뜩번뜩 깨달음이 주어지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 8년 동안의 교장 생활은 한 3박 4일 좋은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뭐 남들은 고생했다는데 나는 정말 재밌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학교,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실천에 마음 놓고 할 때, 그런 거 성취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 남은 거는 이제는 남겨둬야죠. 네. 또 제가 생각하는 교육,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하는 교육, 거기랑 접점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심장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때 또 엄청난 인생의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림처럼 설명하시는 최고의 스토리텔러세요. 벌써 지금 1시간 넘게 저기 지금 우리 이현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기까지의 라이프 스토리를 쭉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 가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준 선생님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난 이런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교육밖에 모릅니다. 지난 35년 동안 제가 실천했던 교육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열광을 했었고 공감을 얻어냈고, 그거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우리 인천교육만큼은 내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서 인천의 모든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장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열광하는 그런 인천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막 너무 뜨겁게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또 교장을 하면서 나의 소소한 생각이 학교를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오판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우리 학부형들이 어떤 교육을 바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브랜딩 인사이트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고 나는 혁명가이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혁명가로 살기 위해 일상을 성실로 채워가는 이야기를 가져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만큼 정말 좋은 브랜딩 자산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신을 믿게 하는 힘에는 나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보이는 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해주는 오늘의 칭찬으로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30년 이상 살아오신 우리 오늘의 이현준 선생님의 삶을 다시 이제는 인천 전체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오늘 모셔서 브랜딩 인사이트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